서정갈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말 자체에는 서, 풀다, 정서라고 되어 있고요. 서정갈래 말고 또 뭐가 있냐? 소설로 대표되는 서사갈래가 있습니다. 수필로 대표가 되는 교술갈래라는 애가 있고요. 희곡, 시나리오로 대표되는 극갈래라고 되어 있어요. 문학의 네 가지 갈래를 얘기해 주세요. 서정, 서사, 교술, 극 요렇게 네 개 얘기해 주시면 되고 오늘 중점적으로 배울 건 서정 갈래, 시에 대해서 확인할 거다. 아, 시라는 건 이런 거군요. 그냥 크게 감 잡고 가게 될 거다. 확인. 밑에 여러 가지 이모티콘, 생각 열기, 패스. 다음 옆에 제가 이렇게 정신 없어 보여도 나름대로 색깔 쓰는데 좀 일관성이 있거든요. 노란색은 한 반쯤 중요. 빨간색 체크하는 건 꼭 외우고 자야 되는 것들.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형상화라는 단어는 졸업할 때까지 써먹을 거지만 지금 설명 듣지 않으면 이제 졸업할 때까지 설명 못 듣는다. 구체적인 형상이 없는 것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모습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아, 선생님 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눈에 보이듯이 표현해 주는 겁니다. 저 사람 나를 엄청 잘 챙겨줘. 정말 너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 저 사람 나를 완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것을 사랑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거든. 정말 눈에서 꿀물 뚝뚝 떨어지는구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형상화. 다른 말로 형상화라는 말은 구체화합니다. 혹은 감각화한다. 그리고 인간의 감각 중에 시각이 제일 많기 때문에 시각화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줄 거예요. 그리고 학교 시험이든 모의고사든 시험 문제는 뭐 나오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한 부분의 밑줄 그리고 똑같은 표현 방법 쓰인 거 찾기 그런 식으로 얘가 나오게 될 거다. 문학에서 주제나 정서 등의 특정 사물이나 이미지 등을 표현하는 걸 말해줍니다. 오, 시작했지. 심상, 이미지라고 이야기하고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공감각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냄새가 납니다. 후각, 아, 매워요. 미각, 뭐 이런 거지. 근데 매워요는 원래는 통각인데. 시어에 의해 마음속에 떠오르는 구체적인 모습, 움직임, 상태 등 선명한 이미지나 감각적인 인상 됐어. 심상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1차적으로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떠올리면 된다. 그 다음, 그렇지.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저기 멀리에서 종소리가 들려와. 근데 그 종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상쾌하고 시원해. 푸른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종소리라는 청각을 푸르다 시각처럼 표현해 놓는 거지. 조금 있다가 다음 작품에 배울 향수라는 작품을 보면 금빛 게으른 울음소리가 들려요 라고 하는데 울음소리 청각을 금빛 시각이라고 얘기해 줄 거라고. 근데 문제는 이제 고등학생들은 공감각적인 심상이다라는 말 대신에 감각의 전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될 거다. 감각을 다른 걸로 바꿔 놓습니다. 라고요. 다음, 동적 이미지와 정적 이미지는 한자만 풀었으면 됩니다. 움직이면 동적 이미지, 고정되어 있으면 정적인 이미지. 상승 이미지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하강의 이미지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지. 늘 그렇지는 않지만 하강의 이미지는 대부분 죽음, 소멸, 이별의
의미를 나타낼 때 하강적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상승의 이미지는 뭐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아무튼 그 정도의 뉘앙스 느낌이 있다. 밑에 나타나 있는 것 됐고요.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서정갈래의 정의 확인할게요. 서정 무슨 뜻이에요? 풀, 서, 뜻정 체크합시다. 주관적 감정, 즉 정서를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해서 표현한 문학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나쁘지 않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온갖 종류의 시 있죠, 시.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쓸 텐데 꼭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시를 서정갈래라고 합니다. 다음 정서를 운율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운율이 생깁니까? 뭐뭐세 반복 하여튼 뭐든 반복하면은 운율이 생긴다. 그냥 공식처럼 외워두는 말이다. 압축적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함축적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즉 짧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압축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하냐? 다양한 비유와 상징을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정갈래의 구성 요소와 형상화 방식 시라고 하려면 의미적 요소를 함축하고 회화적 요소를 다양한 감각으로 보여주고 음악적 요소 운율을 보여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 보통 중학교 때 시의 3요소 뭐니라고 하면 주제, 운율, 심상이요 라고 이야기한 걸 그냥 함축, 심상, 운율이요 라고 조금 바꿔놓은 것 뿐이다. 찜찜하신가? 그러면 함축 옆에다가 주제 요렇게 하나 써 놓으셔도 괜찮다. 다음 정서를 직접 표현하면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지만 미적인 효과는 떨어집니다. 되게 건조하고 드라이하게 말하면 쟤는 진짜 할 말만 하고 만다. 말에 감동이 없어. 이런 느낌 받을 수가 있지. 하지만 인간의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정서를 감각적 심상이나 비유를 통해서 구체화합니다. 시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해 주는 거지. 아, 내 마음은 호수야. 그대 나에게 노저오라고 하면서 내 마음으로 들어와 줄래? 그거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함축적 언어와 운율을 활용하면 압축적이고 인상적인 느낌을 줍니다. 얘네들은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의외로 서정갈래의 수용과 생산 얘네들은 크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 한번 읽어보시면 된다. 다음 페이지. 첫사랑이라는 시가 나와 있어요. 승윤이 첫사랑 지나갔니? 아 그래요? 아직 첫사랑 진행 중이야? 시작도 안 했어? 곧 시작할 거예요. 첫사랑을 이루기 위해선 얼마나 애쓰고 안절부절하고 노력하고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줘야 될까? 물론 그 첫사랑 금방 사라질 테지만 근데 그게 끝나야 뒤에 아름다운 사랑이 올 수가 있다고. 끝. 지금 이 나올 시 얘기 다 해드린 거예요. 첫사랑을 만들기 위해 많이 노력하지. 잠깐 있을 그 순간을 위해서. 하지만 어느 순간 첫사랑은 사라지고 더 아름답고 성숙한 사랑이 오겠지? 라는 이야기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이야기를 나무와 사랑하고 싶어하는 눈에 비유해서 얘기해 줄 거라고. 밑으로 내려오자. 한겨울 나뭇가지에 눈꽃이 피고 봄이 되면 그 나뭇가지에 다시 꽃이 피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사랑의 아름다운 결실을 위한 오롯한 인내와 헌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얘를 가져왔습니다지. 다시 봐야 돼.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요거를 가져왔습니다야. 그러면 옆에다가 우리는 쓸 수 있어요. 이러한 추상적 개념을
자연 현상에 구체화합니다. 라는 이야기인 거지. 이 시는 겨울에서 봄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가 되고, 역시 고등학교에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의 전개라는 말 대신에 추보식 구성입니다. 라는 말을 쓸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물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를 다른 말로 추보식이다 혹은 시간적 구성이다, 순행적 구성이다, 순차적 구성이다, 여러 가지 순차적 구성이다, 여러 말을 써주지만 그래도 역시 이 중에선 추보식이다 라는 용어를 자주 만나게 될 거다. 다음, 꽃을 피우기 위해 시련을 견디고 도전하는 눈의 노력과 결실이 드러납니다. 첫사랑이라는 가치 있는 경험을 감각적 심사, 이 시에서는 시각, 청각 많이 쓸 거예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역설적 표현은 뭐야? 앞뒤가 모순돼서 말이 안 맞는데 이런 거지. 작은 거인, 소리 없는 아우성,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런 애들이 역설법이라고. 그것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에 이런 감상 패스, 밑으로 내려와서 작품 구조도 꽃을 피우기 위해 눈은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꽃은 눈꽃이에요. 눈꽃을 만들기 위해서 눈이 엄청 노력하지. 시련을 겪어가면서 도전 끝에 눈꽃을 만들어낼 거예요. 하지만 그 눈꽃은 훅 하고 사라지고, 하지만 봄에 그 자리에 봄꽃이 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꽃, 눈꽃, 첫사랑.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누구야? 안 도와줘도 되는데요. 봄꽃은 첫사랑 이후에 성숙한 사랑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랑은 풋풋하고 너무 예쁜데 좀 어설퍼. 두 번째부터 진짜 이렇게 더 성숙한 사랑 할 수 있는 거지. 현대시고요, 자유시, 서정시예요. 낭만적이고 상징적이고 역설적이다. 운율은 내재율, 운율은 내재율, 외형률 두 가지 있는데 내재율은 눈으로 잘 안 보여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뭐의 반복, 요거에 해당되는 뭐뭐를 찾으러 가시면 된다. 대상을 향한, 여기에서의 대상은 눈이에요. 눈에 대한 감탄과 예찬. 야, 너 진짜 멋지다. 첫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빨간색 체크. 주제는 무조건 빨간색 할 거예요. 외우는 거다. 아름다운 결실을 위해선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되고요. 첫사랑이란 그런 거군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할 거라고 했고요. 자연 현상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한다. 써야 되는데 안 쓸 거예요.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했습니다. 역설법 사용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거다. 됐을까요? 밑에 또 뭐라고 나와 있나? 네, 자연 현상을 통해 사랑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눈꽃을 피우기 위한 노력, 눈꽃, 봄꽃, 이런 애들이 각각 나올 겁니다. 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진도 많이 나가는 대신에 좀 여유 있게 시간 드릴 거예요. 방금 읽은 요 2페이지 한번 읽어보시는데 딱 1분 30초 드릴 거예요. 시작할게요. 제목은 첫사랑 고재종.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일단 물어보고 있죠? 물음표. 자, 주인공은 누구야? 눈이야. 눈의 목적은 뭡니까? 꽃 한 번 피워보려는 것.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도전을 하고 있는 거지. 눈은
꽃 한 번 피우려고 많은 도전을 했었을 거예요. 답이 이미 나와 있는데 알면서 물어보죠. 그런 거 뭐라고 그래? 서리법. 서리법이라고 저희들은 이제 안 쓸 거예요. 물음표하고 동그라미 해놓으면 서리법이야. 이렇게. 물음표면은 그냥 말 그대로 물어보는 거고, 누는 도전을 많이 했을 겁니다. 도전은 누구만 할 수 있어? 사람만 할 수 있지. 그래서 의인법 쓰여져 있습니다. 다음 고등학교 또 올라왔지 이미. 이제 그런 얘기 뺄게요. 의인법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사물에 인격을 부여합니다. 요렇게 풀어서 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위시에는 의인법이 쓰여 있음. 이제 그렇게 말이 안 나온다고. 위시는 사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해 줄 거라고.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누는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을까. 꽃 위에다가 쓸까요? 이 꽃은 첫사랑. 눈이 꽃을 피운다고요? 추운데? 그래, 눈꽃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싸그락 두드려 봤겠지 화자의 짐작. 남분분 춤추었겠지 짐작. 미끄러지길 수백 번 했겠지. 요 말이 생략되어 있네요. 다음, 지금 읽은 이연에서 하는 건 첫사랑 눈꽃을 만들기 위해 눈은 헌신적인 노력을 했어요 이야기인 거지. 그 다음 싸그락 음성상징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소리를 흉내낸 말이니까 의성어라고 할 거고,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품사로 따지면 부사입니다. 싸그락 인 거니까 옆에다가 또 쓸까요? 소리를 흉내낸 말 청각적 심상. 의성어, 의태어 포함해서 음성상징어를 쓰면 시 자체에 생동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효과가 있음. 이 시는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음. 맞는 얘기야. 남분분 밑에 해설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눈이나 꽃잎 따위가 흩날려서 어지럽게, 그러면 또 괄호해 놓고 얘는 모양을 흉내낸 말이니까 의성어 대신에 의태어라고 확인하는 거지. 용어상으로 정리를 하면 옆에다가 이렇게 써 놓으셔도 됩니다. 음성상징어에는 소리를 흉내낸 말 의성어, 모양을 흉내낸 말 의태어가 들어갑니다. 의성어, 의태어란 말 자체를 이제 잘 안 쓸 거예요. 의태어면 모양을 흉내낸 말이니까 당연히 봐야지 시각적 심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라고 확인. 그 다음 미끄러지길 수백 번 했겠지. 자, 다른 색깔 펜이 있으면 이렇게 체크를 할까요? 보았겠지 세모, 춤췄겠지 세모. 그 다음 미끄러지고 싸그락 남분분 미끄러지길 이렇게 확인이 되어 있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 선생님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건 전부 반복 표시군요. 네. 반복해서 운율이 형성된다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네. 싸그락 반복, 남분분 반복, 미끄러지길. 에이 쌤 얘는 반복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슬쩍 쓰면 되지. 시어의 변형. 이렇게 근데 비슷하게 반복이 되니까 미끄러지길 수백 번 노력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첫사랑 금방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 어떤 사랑? 첫사랑을 위해서.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준 다음에 마음을 다 퍼줍니다. 헌신.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느낌표 꽝. 앞으로 느낌표 꽝 해놓으면 무조건 영탄적 어조다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기호를 많이 쓰시는군요. 저는 게으르니까요. 물음표 동그라미 하면 서리법, 느낌표 해놓으면 영탄적인 어조. 그 다음에 나중에 요렇게 세로로 두 줄 그을 건데 걔는 대구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장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라는 것들. 그건 또 나중에 나올 때 설명 쓰지 마. 나중에 설명 드릴 거예요.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을 보아라. 황홀에다가 네모, 밑에 눈꽃, 네모. 그렇게 노력하더니 결국엔 첫사랑 이루어냈군. 영탄적인 오조. 너 짱이다. 최고야. 눈꽃의 아름다움을 경탄하며 기뻐하고 있음. 밑에다가 대단하다. 너 예찬. 사랑의 결실인 눈꽃. 하지만 봄이면 그러면 요렇게 아래로 화살표 그리고 겨울 밑에다가 봄. 시간의 흐름 정답.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대인 자리에 사랑이 바탕으로 한 눈 녹은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리게 될 거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는 봄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는 봄꽃이고 상처인데 아름다운 상처는 없어. 상처는 다 가리고 싶은 거지. 그러면 아름다운 상처 말이 돼? 안 돼? 안 돼? 역설법. 은유법이 쓰여져 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은유법은 A는 B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은유법인데 A, 봄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은유법 쓰여 있습니다. 게다가 봄꽃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성숙한 사랑. 그건 아름다운 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밑에 뭐 빠진 거 있었나? 왼쪽에서는 네, 됐고요. 밑에 거 그러네. 왜 넘어갈라 그랬어? 자연현상과 화자의 정서. 자,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연현상, 구체적이야. 화자의 정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추상적이야.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쭉쭉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체크, 유추라는 말은 어떠한 종류의 글이든 유추가 쓰이면 그거는 거의 시험 문제예요. 일단 첫 번째 유추라는 말은 유비추리라는 말의 줄임말이고요. 유사성을 서로 비교해서 얘네가 이랬으니까 쟤네도 저러겠지라고 추리하는 것. 그게 유비추리예요. 예를 들면 인생은 산을 오르는 거하고 비슷해. 산은 한번 올라가면 내려와야 돼. 인생도 한번 올라가면 내려와야지. 법은 울타리 같아. 나를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내가 함부로 넘어가지 못하게 해주지. 우리나라에 원래 토종개구리들이 살고 있었는데 외국에 황소개구리가 와서 우리나라 토종개구리 다 잡아먹었어. 우리말 잘 쓰고 있었는데 영어가 들어와서 영어가 우리말 다 잡아먹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유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비유가 조금 구체화되어 있는 거구나. 그 정도의 뉘앙스로 받아들이셔도 크게 지장은 없다라는 것. 밑에 무엇과 무엇 사이의 유추예요. 눈꽃과 첫사랑 사이의 유추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뭔가 비슷한 게 있을 거라는 거지. 눈꽃과 첫사랑의 공통점은 뭐야?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워. 노력과 인내, 정성, 헌신이 필요해. 그리고 밑에다가 저는 하나 더 쓸 거예요. 이게 오래 지속되기가 힘들어.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사랑 만나서 계속 영원히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눈꽃 지나고 첫사랑 지나야 성숙한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 나중에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거쳐가야 하는 과정들입니다. 내 몸이 젖을 것 같으면 옆에 가습기 꺼도 돼. 다음 페이지. 옆에 나와 있고요. 문제는 이따 풀 시간 드릴 거고 눈꽃을 피우기 위해 눈은 도전과 실현을 합니다. 그 다음 그렇지 역시 학교 시험 문제니까 시어의 의미 물어보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 문제 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확인. 다음 아름다운 상처 말도 안 된다 역설법이다. 근데 왜 일단 아름다운 상처는 이 시에서는 봄꽃 그 다음에 봄꽃이 의미하는 바는 성숙한 사랑 아픔 뒤에 오는 성숙한 사랑은 아름다운 거다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역설법을 썼습니다 라고 확인 됐고요. 표현상의 특징 그냥 이 단어만 알고 있으면 돼. 의인법,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 반복법은 말 그대로 반복하는 거고요. 하나만 더 할까? 반복법을 쓰면 운율이 형성됩니다. 그 얘기 해주면 되고. 비유법은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는데요. 은유법, 직유법. 은유법 뭐였지? A는 B이다. 직유법은요.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신 듯, 뭐뭐시 된 양. 지가 뭐라도 되는 양. 잘난 척 하더라고. 듯, 양. 의성법은요, 소리를 흉내낸 거고 거의 학교에서 얘기해주지 않을 거예요. 서리법은 뭐예요? 알면서 물어보는 거지. 물론 한자는 아니지만 설마 몰라? 라고 물어보면 의문을 가지면 서리법. 답 정해놓은 거지. 나 오늘 좀 귀엽지 않아? 죄송하고요. 다음 페이지. 첫사랑의 전개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눈은 끊임없이 도전과 노력을 해서 눈꽃, 황홀, 첫사랑을 만들어내고 시간이 지나면 눈이 녹지만 그 자리에 아름다운 상처, 꽃을 피워낼 겁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쓰죠. 눈꽃, 첫사랑. 꽃, 봄꽃, 첫사랑 이후에 하는 성숙한 사랑 혹은 성숙한 사랑의 아름다움 요 정도까지 해놓으면 너무 땡큐. 다음 자연을 드러나는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눈에 대해서 감탄하고 예찬합니다 정도 확인해 놓으면 된다. 다음 서정갈래의 특징과 구성 요소를 보고 이 시를 감상해 볼 건데요. 운율이 느껴지는 이유를 이야기해 봅시다. 운율에다가 체크 그리고 운율 뭐뭐의 반복 그러니까 이거야. 이 시에서 운율 형성 요소 찾으세요 라고 하면 이 시에서 뭐가 반복됩니까? 그것만 찾으면 된다고. 그래서 밑으로 나오면 싸그락 반분분 미끄러지겠지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합니다. 그 다음 싸그락 어디가 있어? 싸그락 두드려 봤겠지. 남분분 춤추었겠지. 새덩어리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기를 수백 번 새덩어리 한 행을 세 마디의 가락을 반복하고 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아리랑 아라리요 새덩어리로 끄고 조금 쉬어 라는 것들 그런 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거다? 사문보 율격. 다음 괄호 열고
조금 여러분들 괴롭히려는 학교쌤들은 사문보 율격이라는 말 대신에 민요적 율격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한 행을 세 덩어리로 끊어 읽는다. 사문보, 사문보 율격, 민요적 율격 다 똑같은 말들. 다음 음성상징어. 이제 얘네들 외울 때 됐어. 음성상징어 같은 시어의 반복, 일정 마디의 반복 이렇게. 그리고 저는 말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뭐뭐 하겠지 반복이 돼. 뭐뭐 하겠지. 문장의 끝에 오는 말 아니야? 문장의 끝에 오는 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각운. 근데 여기에선 각운이라는 것보다는 문장이 끝납니다 라고 해서 종결 어미의 반복 이러한 말이 훨씬 더 듣기 좋을 거다라고 확인. 시어의 반복. 저 보세요. 시어의 반복, 사문보 반복, 종결어미 반복. 그 다음에 시구의 반복. 그것까지 확인하셔도 됩니다. 다음 밑에 나와 있는 심상을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요? 네. 남분분, 난분분 보는 거죠. 시각.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거야. 위태로워. 햇솜 같아. 아 따뜻해. 촉각. 하나만 밑에다가 더 쓸 거예요. 싸그락 싸그락 옆에다가 청각 이렇게 써놓으면 끝. 다음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 보아라. 황홀은 눈꽃.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는 봄꽃. 성숙한 사랑 끝. 선생님 너무 반복해서 지겨워요. 다음 페이지. 서정갈래는 내용 형식 표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주제 알고 있죠? 이 시에 쓰여져 있는 형식 여러 가지 표현 여러 가지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쓰여져 있는 표현법들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사실은 너무 러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시니까 교과서에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까? 이 시는 내용과 형식이 너무 잘 어울려요. 밑으로 내려와서 어디에다가만 체크하면 되냐? 여기에 나와 있지 않네. 오케이.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씁시다. 구성 요소와 작품 간의 유기적 관계, 좋아. 그래서 이 작품의 내용이 잘 전달돼. 이렇게 확인하시면 전달돼. 돼지 전달돼 라고 써 놓으시면 됩니다. 됐고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뭐 크게 보실 거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네, 또 다른 작품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일단 정지.